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투자 멘토링 시작합니다. 전화 문자 여러분 계속 주고 계세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연결 잘 되셨고요. 김대라고 합니다.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예, 한세 시럽이요. 한세실업 매수가하고 비중 네.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19,500원에 20%. 19,500원에 20%. 예.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얼마 안 되셨을까요? 8월 달에, 8월 달에. 8월 초에. 8월 초에, 네. 8월 초에 약간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을 그때 매수하셨구나. 예. 네네. 예, 좋다고, 기업 실적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김효덕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업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매수했다고 하셨는데 예. 한세실업 같은 경우 하락에 나왔던 이유가 실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하락이 한번 나왔던 종목이었고 8월 중에 매수했다라면은 뭐 지금 한 2만 원 근처 올라갔던 8월 한 18일, 13일 전후인 것 같고요. 19,500원 매수했던 가격에서 비중 20%.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쁘지 않습니다. 양호하고요. 지금 일간 기준 보시면 매물대가 가장 두꺼운 자리가 현재가 영역이에요. 18,000원 이하, 7,000원대 영역이고 일간 기준 길게 보시게 되면 상단의 매물대는 2만 원 중반까지 이제 쌓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매수하고 좀 하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만 다시금 수주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봉이나 월봉상 그림 보셔도 장기 하락, 4개월 이상의 하락이 크게 나왔던 종목이었고요. 일간 기준 보셔도 반등이 나온다면 매수했던 가격 2만 원 정도는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으로 볼 수가 있는 위치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본다라면 최소 2만 1,000원에서부터 2,000원 라인을 보실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최소 10% 이상의 수익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판단이고요. 제가 1차 목표가 잡아드리는 구간은 2만 1,500원 정도 보시고요. 그대로 돌파한다라면 추가 상승 시 상담 다시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17,000원 정도 보시면 무리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한 2,000원 정도 빠졌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여유가 있으시다라면 현재가 영역의 추가 매수도 나쁘지 않은 자리로 판단되니까요. 원하신다라면 너무 크지 않은 비중, 한 10에서 20%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요. 목표했던 2만 1,000원 정도 올라온다라면 수익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으시겠네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해도 돼요? 네? 다른 종목 말씀하신 건가요? 네, 네. 예, 제가 맡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저희가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셔서 네, 이 네, 그러세요. 정도까지만. 예,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익 잘 보고 나오시기 기원하겠습니다. 한세실업이었고요. 일단 21,500원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실 스토킹입니다. 연결 잘 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한샘요? 한샘,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1,400원에 20% 가지고 있어요. 61,400원에 20%. 현재가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네요. 제가 궁금한 건요. 예. 이게 매도가가 얼마 정도고, 네. 혹시 제가 추매도 가격이 좀 내려가면 추매 가격도 알고 싶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위아래 상단 하단 이렇게 잡아드리면 되겠네요. 네네네. 네, 김명호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예, 코스피 200 종목으로 그 매수가 보니까 뭐 저점이다 판단해서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매수가점 네, 뭐 그렇게 맞아요. 나쁘진 않으시고요. 우선 네. 재무제표부터 살펴보시면 네. 올해 2019년도 컨센서스가 그러니까 예측치가 좀 하향 평균화 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하락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그중 영업이익만 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좀 이제 가구회사 자체가 건설업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새로운 주거지가 생겨나야 뭐 빌트인 가구 수요가 늘어나고 이사를 좀 사람들이 해줘야 기존 가구를 교체하는데 최근에 주택 거래가 부진했던 게 좀 한샘이라는 주가에 반영이 된 듯 보이고요. 더군다나 국내 주가 지수가 많이 좀 하락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좀 하락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 이어드린다고 하면은 지난
7월 29일을 기점으로 저점을 찍고 다시 소폭 상승하는데 아마 이때쯤에 좀 매수 타점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7월 29일에 이렇게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거는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좀 하락을 해줬고요. 다행히 다음 날 7월 30일부터 다시 반등을 해줬는데 이때는 그 빌트인 인테리어 그 빌트인 플러스 그 급성장 소식에 그때부터 좀 수급이 들어와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종목은 한번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꾸준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급이 없으면은 꾸준히 또 하락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세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좀 중요한데 지금 현재 뭐 주봉상, 월봉상 하향 추세를 좀 멈췄다,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저점을 본다고 하면은 47,000원 부근인데 이제 현대가 부근에서 반등을 할지 혹은 전저점을 다시 상해서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좀 홀딩을 하시다가 단기적인 목표가 7만 원 부근에서는 좀 약수익권을 보고 종목을 좀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국내 코스피 지수가 반등에 성공을 하고 다시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들어가신 거라고 하면은 7만 원 목표가 잡고 들어가셔서 약수익권 정리 혹은 비중 축소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좀 오래 가져갈 것 같다 하시면은 코스피 지수에 따른 대응 좀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유,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추가 매수 아까 질문 추가 매수. 주셨- 예, 추가 예. 매수는 지금 비중이 20% 정도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그 아까 말씀드린 7만 원 부근에 도달했을 때 오히려 비중 축소하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도움 되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익 잘 보고 나오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한샘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문자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주고 계시죠? 국동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수가 1,480원 비중 20%,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잡고 대응할까요? 수익권이네요. 근데 오늘 주가가 좀 빠져요. 김현덕 전문가님 어떡할까요? 네, 일단 국동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봐드렸던 한세실업처럼 예. 패션 의료업종의 이제 섹터에 포함된 종목인데 매수하신 가격이 1,480원이시면은 많이 빠진 자리에서 횡보할 때 좀 매수하신 것 같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지금 약간 플러스권에다가 추가 상승과 함께 수익 바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7월 달에 하락이 많이 나왔죠. 6월 말까지 상승 이후 하락이 많이 나왔는데 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 물량 1,350만 주가량이 상단된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 크게 밀렸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하락이 나오기 전에 대량 거래에 실렸던 매물대가 2,400원 정도라고 보신다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저평가라기보다 낙폭과대해서 반등 노릴 수 있는 위치라고 보여지고요. 1차로는 1,700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2차 상승이라면 1,800원대 중후반까지도 가능한 위치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1,480원에 매수하셨다고 한다면 손절가를 1,400원 정도로 타이트하게 좀 잡아놓으시고요. 반등 시에는 1차 1,700원, 2차 1,850원 정도는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 1,850원 이상 강한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2,000원 이상까지 보기보다 한 1,900원 정도 온다라면 월간 기준 장기 하락 추세 가운데 이격이 큰 자리에서 반등이기 때문에 많이 봐도 1,900원 정도면 가능한 전략 매도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립니다. 네, 반등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현재 구간이라고 하셨네요. 다만 하단은 좀 타이트하게 주셨어요. 1,400원, 상단 1차 1,700원, 2차 1,850원, 1,900원까지도 좀 위로 룸이 열려 있다라는 평가였습니다. 국동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계속 지고 계시죠? 저희 빠르게 많은 문자 체크 도와드릴게요. 수고하십니다. ESA 매수가 2,140원 1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글 남겨주셨고요. 이거 손해 보고 계시죠? 네, 손실권이십니다. 김명호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떡할까요? 예, ESA 같은 경우는 그 엔터주로 지금 최근에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이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어제 승리가 조사를 받고 오늘 양영석 씨가 좀 추가 조사를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 YG라는 그 회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업황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이슈를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ESA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하락에도 시장지수 하락에도 어느 정도 주가 방어를 좀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박스권 형성해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상단부 같은 경우는 2,500원, 하단부 같은 경우는 1,700원
좀 저항 지지대로 삼아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지지대까지 거의 다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1,700원 부근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혹시라도 1,700원, 1,650원을 제가 손절가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1,650원 이탈한다고 하면 종목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재매수를 하셔도 되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셔도 무리 그렇게 비중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무리는 없어 보일 것 같고요. 혹시라도 현재가 부근에서 지지받고 반등에 성공한다고 하면은 시청자님 매수가 범위인 2,1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2,100원 부근에서 다시 박스권 상단 부근인 2,500원까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때 2,100원 부근에서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종목을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시면 그때 뭔가 강한 수급이 들어와서 상승한다고 하면은 좀 더 홀딩하셨다가 목표가인 2,500원 부근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보수적인 관점 주셨습니다. 하단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650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SA였고요. 다음 종목 넘어갈까요? 네, 문자 보겠습니다. 바이오주가 괜찮아 보여서 알테오젠 매수하셨대요. A급 물려버렸다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가 33,000원, 20%. 비중도 좀 있으시고 아마 오늘 정도에 매수하셨을까요? 네, 바로 내려가는 긴 윗꼬리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김현덕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 갈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 업종들이나 바이오제 관련 테마 종목들을 지금 좋게 보고 있긴 합니다. 전거래일 날 이 종목 강한 상승을 통해 상한가에 가고 오늘 아침에 윗꼬리 달리면서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매수하신 것 같으세요. 33,000원이시면. 근데 다양한 종목도 있었겠지만 하필 알테오젠을 매수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3,000원에 20% 비중이시고 일단 답변부터 드린다면 이 종목은 손절가 3만 원을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손절가 3만 원 잡느냐? 이 종목의 과거 형태나 패턴을 보시게 되면 4개월 동안 하락 이후에 이번 달이 양봉 형태를 보여주긴 합니다. 월봉상. 그러나 월봉 기준 33,000원 인근, 3,000원과 4,000원 넘어가게 되면 작년과 올해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 만들어지죠. 저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간 기준 역시 33,000원과 4,000원대 영역에서 윗꼬리 저항선이 발생이 됩니다. 일간 기준에서도 31,000원 돌파하면서 현재가 영역에 대량 매물대가 존재하는데 상단에서 빠지는 60에선 저항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강한 급등 다음에 눌림목 당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지를 확인한 뒤에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손절가 3만 원을 깬다라면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주간, 월간, 일간 기준에서 반등이 나온다라면 매수했던 33,000원 딱 본전만 도달하더라도 전략 매도를 통해서 다음에 조정 자리, 눌림 자리, 저점에 공략하시는 그 현금을 만들어 두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손절가 3만 원, 반등 시 본전 33,000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손절가 3만 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왕이면 정말 이 매수가까지는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하시면 다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알테오젠 상담 도와드렸고요. 확실히 오늘 바이오 관련주 상담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인트론 바이오. 네, 이것도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14,250원, 비중 20%. 한번 지금 주가를 볼게요. 아이고, 오늘 5.9%, 6%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요. 김명호 전문가님, 인트로바이오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예, 그 문의 주신 시청자님께서 아마 오늘 매수를 하셨지 않나 좀 싶은데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을 갖고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물론 인트론 바이오가 어제 상한가에 간 이유를 아셔야 되는 게 그 9억 달러 그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따진다고 하면 1조에 가까운 그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된 건데 시가총액이 뭐 몇십 배가 되는 계약이 체결돼서 당연히 주가의 흐름도 상승하겠지라는 기대 심리를 갖고 아마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가 6%대, 지금 7%대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종목 같은 경우는 분봉상 차트를 보면서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릴 건데 지금 분봉상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의미 있는 지금 아래쪽 부분의 가격대가 13,000원 부근 조금 위 부분인 뭐 13,100원 요때쯤이라고 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신다고 하면은 13,100원대 가격대를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반복하다가 그 시점을 깨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13,000원 부근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나가셨어야 됐는데 그걸 지금 하지 못하고 지금 갖고 계신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가 부근에서 종목 정리 혹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다시 급등이 나온다 한들 단기적인 관점으로 갖고 이제 들어간 종목들은 그거에 맞는 단기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하신 거기 때문에 현재가 부근에서 종목을 정리 혹은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안 그래도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요. 의견 좀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명호 전문가께서는 아까 저희 오프닝 때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보수적인 관점 말씀을 주셨으니까 김현덕 전문가님의 의견 이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장중 변동성이 오늘은 좀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근 인트론바이오, 뭐 크리스탈, 알테오젠 관련해서 이벤트가 나오면서 다시 제약바이오 쪽으로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예요. 어떤 그렇죠.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신라젠을 포함해서 바이오 업종들이 급락한 종목이 몇 개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목들은 지금 제약바이오라고 하는 바이오시밀러 전체적인 종목 업종 중에서 일부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 외에 아직까지 임상이 남아있는 종목들이라거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통해서 남아있는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이미 빠져있는 종목들의 수급이 넘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약바이오, 바이오시밀러 업종이 올라가야 된다는 제가 의견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트론바이오가 지금 전거래일 급등 이후에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 역시 급등 이후에 오늘 음봉이 나오지만 이게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다시 장기화로 간다기보다는 바닥을 좀 확인하고 1차 상승을 통해서 테스트를 한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 업종들이 지금 다시금 상승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자리는 아니다. 그렇지만 단기에 빠르게 올라온 종목들에 상승이 나온다고 갭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덥석 물지는 말자. 조정과 눌림목 자리를 정확하게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예. 섹터 내에서 주도 종목이 아직까지는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별 대응 전략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혹시 제약바이오 들고 계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사이에 걸려온 전화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네.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대양반통신 20%예요.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죠? 4,300원이에요. 4,300원에 네. 와, 좀 기다리셨겠어요. 네, 많이 기다렸어요.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해서 그나마 손실이 축소가 되긴 했는데 여전히 네. 손실 좀 보고 계세요. 네, 네. 김현덕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십시오. 네, 시청자님 오늘 주가 올라서 다행이긴 한데 아직 매수가까지 못 와서 조금 아쉬울 네.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의견 드리면 그래도 손해보지 않고 나오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스러운 예. 일이죠. 네.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는 5G 섹터의 중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오늘 업종 기준, 섹터 기준에서 가장 많은 상승을 보인 종목입니다. 그리고 네. 중국에서 9월부터 5G 상용화에 대한 일정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장기적으로는 국내뿐만 전 세계적으로 5G에 대한 주가 상승률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이제 월간 기준 차트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음봉 형태와 함께 하락이 나와줬지만 이번 달에 아래꼬리 양봉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네. 있죠. 그리고 네.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가 과거의 패턴을 많이 보게 되면 장대 연봉이 나온 다음 달의 형태들이 굉장히 재밌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반복적인 네. 그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어떤 패턴이냐면 강한 음봉 하락 이후에 횡보와 함께 다음 반등의 양봉 형태들을 거의 지속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작년 10월 달 급락 이후에 3개월, 4개월 동안 월간 기준에서 많게는 10% 이상씩의 반등이 나온 그림들을 계속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장대 연봉 다음에 3개월 동안의 윗골이 강한 상승들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면 네. 지난달 음봉 이후에 이번 달 양봉이 나온다면 최근에 맥점이 되고 지지와 저항이 반복됐던 자리, 즉 4,400원입니다. 네. 4,400원 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매수 좀 더 해도 될까요? 근데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는 양봉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말고 제가 네. 봤을 때 이 종목이 만약 지금 3,990원, 4,000원 부근인데요. 3,900원이야 800원쯤 요 사이, 네. 요 사이가 아. 오게 되면 평단가를 네. 조금 낮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비중 이미 20%이기 때문에 많이 하지 네. 마시고 네. 10% 미만. 3,900원과 네. 800원 사이. 그리고 네. 손절가는 3,650원 정도 보시고요. 네. 반등이 나온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주 맥점 구간 4,400원 정도. 이 네. 정도에 매도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광통신 살펴봤고요.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실 스토킹 연결 잘 되셨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예. 계세요? 아, 오뚜기인데요. 네? 오뚜기. 오뚜기,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64만 원 하고요. 예. 5%. 5%. 아이고, 네네. 매수가가 좀 높네요. 뭐 워낙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이게 바닥일까 하고 매수하셨죠? 예. 네, 김명호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자님. 네네. 예, 오뚜기 같은 경우는 그 코스피 200 종목으로 시장 주가 지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으로 그 국내 시장의 하락을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우선 네. 재무제표부터 살펴보시면 그 이번에 그 예측치가 그 지난해를 좀 상회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번 2분기 그 매출액과 그 영업이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왔는데 다만 3분기 실적이 좀 좋게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예측치이기 때문에 이게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기존에 이 회사가 그 잘 알려져 있는 그 3분 카레 요리군이 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거기에서의 입지를 좀 타 회사한테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수산, 가공품, 식품유에서도 그 외형 성장 둔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경쟁사들 모두 어느 정도 이제 오뚜기만큼 그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이제 오뚜기가 좀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경쟁력,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차별화 전략을 좀 그렇할 게 없기 때문에 좀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그 곡물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경쟁사 모두 그 부담을 피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아마 좀 요 하락하는데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우선 차트 보면서 말씀 좀 이어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과거 흐름을 보신다고 하면은 뭐 등락 구간을 좀 열심히 좀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장 최근에 하락 추이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마 매수가를 보니까 그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좀 저점이겠거니 하고 아마 요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면 과거에 이제 64만 원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그 60만 원 부분을 좀 이탈을 했을 때는 이때는 이제 손절가를 잡고 좀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미 매도 시점을 놓치셨고 좀 손실 구간이 크시기 때문에 좀 홀딩을 좀 더 하셨다가 그래도 비중이 비교적 적으시니까 좀 홀딩을 하셨다가 좀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 시점 좀 국내 코스피 지수가 다시 반등하는 시점에 다시 5%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서 좀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이 한 번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은 꾸준하게 다시 상승할 만한 여지가 있고 내수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뭐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흐름을 멈추고 다시 상승할 때 추가 매수를 하시고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 반등한다고 하면은 의미 있는 1차 목표가는 60만 원으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60만 원 부근에서 비중 축소를 하시거나 이 종목을 정리하시는 전략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보수적인 의견 나왔네요. 네, 힘내십시오. 네, 연락 네,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뚜기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문자 이어서 체크 도와드릴게요. 네, 문자 보겠습니다. 동양물산 평단가가 1,355원이고요. 비중 10% 도와주세요. 아이고, 맞아요. 오늘 유상증자 폭탄 때문에 주가가 52주 신저가로 고꾸라졌는데요. 김현덕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동양물산 같은 경우에 1,355원에 10% 그리고 유상증자 지금 417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당 한 835원 정도 그리고 지금 상장 주식 물량이 6,500만 주 정도가 있는데 5천만 주 정도를 이제 유상증자로 발행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유상증자 방식에 대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아니라 주주 배정 이후에 실권주 일반 공모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3자 배정을 통해서 특정인들
기업 대표와 우호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거나 이런 경우는 주가에 오히려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닌 건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크게 나왔던 모습이고 개파락 이후에 오늘 한 이제 22% 정도 빠져 있는 모습이죠. 손실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당장 뭐 손절을 한다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유상증자 가격 자체가 830원 정도로 형성이 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액면 분할했던 시기를 제외하고 지금 그 평가 기준 봤을 때 800원대, 700원대 뭐 후반이라거나 800원 전후, 800원 중반 이 자리는 거의 뭐 이전에 바닥권에 가까운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지금 참여를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좀 낮추시는 게 오히려 좀 나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지금 적재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과거에 그 고가에서 물려있던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종목이에요. 매물대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과거 2,000원대 이상에서 대량 거래가 실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유증을 통해 평단가를 1,000원대 초반 정도, 1,300원대라고 한다면 800원대 추가 매수, 유상증자를 통해서 평단가를 뭐 1,100원이나 이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면 추후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좀 빠르게 올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유증을 참여하신다면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 될 것이고 그 평단가 1,100원대까지 낮춘다면 나중에 빠르게 반등이 나올 때 매수했던 가격 1,300원대죠. 1,300원 부근까지 올라오면 손해보지 않고 나오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차피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으니까 유증에 참여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단가 낮추고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동양물산 들여다봤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겠습니다. 에이스테크 주셨는데요. 매수가 9,000원 30%. 어제 오늘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악재가 있는지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김명호 전문가님. 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카더라 소식에 소문만 무성했지 뭐 그렇다 할 입장 표명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뜬 소문에 의하면은 뭐 중국 관련해서 이제 입찰을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뭐 그 통신 기술과 관련한 이제 ST가 5G 통신 기술과 관련된 회사인데 뭐 4G도 이제 기술도 여전히 그 관련된 제품을 생산을 하고 5G 관련된 제품도 생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의 입찰이 실패한 게 뭐 4G 관련 기술이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어떤 뭐 타 업체 경쟁사와의 입찰에서 실패를 했다. 이게 좀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이고요. 우선 시청자님 매수가가 9,000원입니다. 9,000원. 9,000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9,000원 부근에서 이제 그러니까 매수가 범위에서 이제 매도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놓치셨기 때문에 이렇게 큰 하락을 보이신 건데 지금 과거의 흐름을 보신다고 하면은 이제 급락이 있기 전에 9,000원 부근 하단부, 그다음에 9,250원 상단부를 해서 박스권을 횡보를 했습니다. 9,250원을 돌파했을 때 9,700원까지 상승을 했던 상승 흐름이 나왔고 이제 박스권 하단 부근인 9,000원을 이탈하니까 역시나 주가 흘러내렸습니다. 뭐 현재가 부근에서 손실관이 좀 크시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정리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도 지금 이런 악재가 터진 게 언제까지 그 하락 흐름이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현재가 부근에서 좀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다가 다시 그러니까 5G 통신 기술이 이제 업체 그 국내 섹터가 앞으로 분명하게 살아날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언제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 확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를 보니까 좀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단기 차익을 노리시고 들어갔는데 매도를 못 하셨기 때문에 지금 단기 투자가 이제 중장기화 된 겁니다. 지금 손절할 수 있는 타이밍도 놓쳤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좀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목표가 좀 잡아드린다고 하면은 하락 흐름을 멈추고 다시 반등을 한다 한들 9,000원 매수가까지 좀 단기간에 올라오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8,500원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8,500원 도달한다고 하면은 비중을 한 10% 내지 15% 정도는 좀 축소하신 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속도를 좀 내서 문자 더 들여다볼까요? SK 네트워크스 문의 주셨습니다. 들여다보시죠. 매수가 7,050원, 비중 2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글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김현덕 전문가 추가 매수 주특기잖아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일단은 추가 매수하기는 좀 애매한 위치 같은데요.
SK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주유소 사업을 하는 그 회사이고요. 최근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금 인프라를 지금 구축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증권사 리포트에 의하면 목표가 7,000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시장의 매수가가 7,050원이라면 그 최근에 가장 올라갔던 4월달 거의 최고가에 매수하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가 영역에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위치죠. 이번 달 양봉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5,000원 이하 4,000원대 후반이었다라면 해볼만하다라는 의견 드렸겠지만 지금은 조금 부담이 되는 위치고요. 반등이 나와준다라면은 6,000원 부근, 5,000원 후반 정도 영역에서 좀 반등 시 정리하시는 의견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추가 매수 의견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 시에 5,800원 이상의 매도와 함께 손절가 5,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매수는 보유 사인 주셨고요. 문자 하나 더 볼까요? 대주전자재료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 23,700원에 30% 비중으로 추가 매수 이분도 고민하고 계시대요. 김명호 전문가님, 더 사도 될까요? 그 매수가를 보니까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과거에 이제 급등했을 때 이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때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이렇게 큰 하락이 있고 다시 매수가 범위까지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어제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종목을 좀 정리하시는 게 더 좋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가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이미 상승, 그러니까 전고점 부분까지 다다랐고 다시 음봉이 나와서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뭐 현재가 부분에서 지지를 해주면 다행이지만 추가 하락할 염려가 더 크기 때문에 현재가 부분에서 절대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되겠고요. 오히려 지금 비중이 30%신데 지금 전고점까지 다다랐을 때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비중을 줄이고 주가 흐름을 보되 아마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아마 21,000원 부근까지 뭐 많게는 2만 원까지 좀 주가가 다시 하락을 했다가 반등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현재가 부근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셨다가 제가 말씀드린 뭐 지지대, 뭐 일치자 지지대인 뭐 21,000원 혹은 2만 원 부근까지 다다랐을 때 다시 그 매도한 금액으로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신 다음에 이 종목을 정리하시는 전략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까지 상담은 여기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의도에는 비가 그치고 이제 해가 떴네요. 종목 가운데서도 빼꼼 고개를 내물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 체크하러 바로 가겠습니다.